1. 트럼프 대통령,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소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 소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미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알다시피 작은 스몰러 미사일 외에 사실상 미사일 시험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작은 종류의 미사일은 많이 시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25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첫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도 이를 작은 무기들이라고 표현하며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인질들과 한국전 참전 미군 용사의 유해가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과 관련해 매우 잘 해왔지만 이것이 계속 그럴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신과 달리 북한과의 관계가 없었다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이 당선됐다면 전쟁이 발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폼페오, 김정은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중단 약속, 단거리 발사는 협상 앞둔 전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미-북 실무 협상 재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핵실험을 비롯해 중장거리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한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 문제 해결에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5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몇 주 전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김 위원장이 두 가지 약속을 했다며 그중 하나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중장거리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피하겠다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폼페오 장관의 답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중장거리나 장거리가 아닌 단거리인 만큼 두 나라의 협상 재개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 위원장의 두 번째 약속이 실무 협상 재개라고 소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그의 협상팀을 협상장으로 다시 보내고 또 한 번의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어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내 생각엔 단 몇 주 안에 이를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폼페오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협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는 사회자의 거듭된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는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은 미국과 외교적 대화를 하기 전엔 이번보다 훨씬 더 나쁜 행동을 해왔으며 더 중요하게는 미국과 일본, 한국의 더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행동은 협상이 진행되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많은 나라들은 대화 테이블로 오기 전 자세를 취한다고 폼페오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또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잠수함을 시찰한 데 대해서도 나도 방위시설 공장에 갔었고
우리는 모두 군대 시찰과 사진 촬영을 한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폼페오 장관은 미국이 북한과 이란 등의 유연한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 취한 행동들은 분명했다며 거대한 국제사회 연합체를 구성하고 현, 대북, 유엔 안보리 결의가 가장 강력하다는 점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실시된 적이 없는 방법으로 이행되어 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이날 미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이번 발사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협상 재개 약속을 번복하거나 파괴하려는 움직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실무 협상을 앞둔 전술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협상을 위해 준비를 하려 하고 상대편에 대해 지렛대와 위험을 만들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우리는 진전을 위한 외교적 방법과 협상을 통한 해결책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은 실무 협상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신경 쓰지 않으며 양측 모두 만났을 때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외교를 원한다는 것에 대해 매우 일관돼 있다면서 협상 재개까지 2주나 4주가 더 걸린다면 그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 국무부, 북한 더 이상 도발 없어야. 실무회담 나오길.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비핵화 실무회담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발사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성명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NSC는 24일 밤 북한의 발사 직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쐈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는 짧은 성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과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더 이상의 도발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더 이상의 도발이 없도록 촉구하며 모든 당사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도발이냐고 묻는 질문에 발사체를 미사일로 특정하거나 도발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미북 양측은 그동안 소통해온 대로 미래를 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양측 모두의 가장 생산적인 것은 베트남과 비무장지대에서 구상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의 목표는 변함없이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결과 북한 핵의 종말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여러 번 분명히 밝혀왔듯이 모든 당사자들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믿는 시점까지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북 실무 협상이 이어지기 희망하느냐는 질문엔 물론이라고 답하면서도 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협상에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를 계속 추구할 것이며 실무급 회담이 진전될 수 있도록 희망하고 노력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앞서 신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취임식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지만 북한 발사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도 현재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테러 집단 등을 거론했으나 북한을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4. 미 언론, 북미사일 발사, 전략적 행동. 마지막 도발 아닐 것. 미 주요 언론들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외교 업적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한 훈련을 계속하는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며 앞으로도 도발이 계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북한이 24일 발사한 미사일이 새로운 형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는 한국 정부의 발표를 전하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해온 김정은 위원장과 이룬 외교적 성과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지난 5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과 한국 정부가 이번과는 다른 대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5월 미사일 발사 당시에는 북한이 추구하는 관심을 주지 않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의도적으로 신형 탄도 미사일이라고 공개하는 것을 피했다는 겁니다. 신문은 또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러시아제 이스칸다르와 유사하다며 이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국뿐 아니라 주한미군, 더 나아가 전쟁 발발 시 한반도의 증원들 미 군함에도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미 한연합훈련을 비난한 뒤 나온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을 자신의 외교적 업적으로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을 명백하게 시험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국장은 이 신문에 북한이 지난달 판문점 회동 이후 기대값을 높이며 전략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판문점 회동을 미국 측의 과잉 열망의 증거로 해석하고 협상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무엇을 더 얻어낼 수 있는지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또 북한이 미국의 심각한 반응을 부러울 만큼 도발적이지 않으면서도 관심을 얻어내려고 수위를 조절했다는 에이브러햄 덴마크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AP통신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만큼 국제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안보리가 통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만 새로운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이번 발사로 북한의 새로운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NN 방송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 구축 과정을 약화시키는 군사적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 동해는 이미 지난주 중국과 러시아, 한국과 일본 전투기가 엉키며 지역 내 불안정성이 나타난 현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송은 또 미 과학자연맹의 애덤 마운트 선임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쏜 신형 미사일처럼 낮고 빠르게 비행할 경우 이에 대한 경고의 시간과 대응 결정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무기는 1차 타격용으로 더 적합하다고 전했습니다. 비픽나랑 MIT 교수는 CNN 방송의 북한의 이번 발사는 미국과 한국이 계속해서 연합훈련을 하려는 데 대한 반응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엘 위트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